드디어 역대급 사고가 펼쳐졌어요. 어제 투표한 날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고서 항의를 하는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래서 투표할 거냐고 따지지를 않나. 50장밖에 없으니까 50명만 해라라고 하질 않나. 무슨 투표를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안 되게끔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해당 지역 전체 투표 수를 고려했을 때 결과에 영향을 끼치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투표라는 게 매우 극히 일부분이라도 오염이 되면은 전체가 다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중국인도 투표권을 주는데 왜 자국민들 투표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투표 전체를 무효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왜 자꾸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특히 좌파분들, 아니 여러분들 분명히 예전에 민주주의, 국민 참정권, 독재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했다면서. 근데 왜 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 가지고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야. 왜? 정신 차려요. 아무리 내로남불 사고를 한다지만 정신 차려요. 자, 그리고 또 되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과천의 선관위 관련된 곳에서 불이 난 거야. 연기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어제 선거하는 날. 그런데 그 지역은 선관위 관계자 아니면 들어갈 수 없을 구역이래요. 자, 이게 억지로 짜맞추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평소에 벌어나지도 않는 일이 선거날, 그 중요한 이렇게 과열된 정치 상황 속에서 선거날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불이 났고, 왜 투표 용지가 부족하고, 하필 투표 용지가 부족한 곳은 왜 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 시장의 득표율이 높았던 곳이냐.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생각한 추론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라는 게 있다면 이미 부정선거죠. 그렇게 보수의 텃밭만, 보수표가 많이 나오는 곳만 열 몇 군데가 그렇게 표가 모자라는 게 의도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두 가지 팩트를 가지고 스토리를 짜보면은 사전투표에 분명히 부정선거라는 게 있다면 이미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표를 풀려놨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투표율이 100%가 넘으면 안 되잖아. 사전투표랑 본투표를 합쳐서 100%가 넘어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투표용지 부족한 사건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본투표용지를 준비를 다 해놓은 거야. 만약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신호가 오게끔. 투표율이 100% 넘는 것보다는 투표용지 부족했다고 욕먹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투표율이, 선관위도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투표율이 생각보다 높았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다.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종이가 모자란 세상에 사는 것도 아닌데. 자, 그럼 생각보다 높았다는 게 뭐예요? 사전투표율을 그만큼의 비율로 다 민주당으로 찍어놓고서, 민주당으로 찍어놨는데 투표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100%가 넘겠는 거야. 근데 이게 사전투표용지가 증거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억측이 아니라 투표용지가 보수 텃밭에서만 모자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과 하필 선거날 선관위 관련된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역에서 연계가 났어요. 불이 났어. 이거 다 팩트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시키면 이 시나리오밖에 안 나온다니까. 이게 둘 다 우연이라고? 선관위는, 여러분, 선관위 얼마나 지금 대단한 기관인 줄 아세요? 선관위는 사법부보다 위에 있고요. 좌파 우파 정치인들보다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채용도 자기 맘대로 하고. 그래서 걸렸죠. 선관위 관련된 직원들 다 가족 채용, 친척 채용. 자기들끼리 이미 카르텔을 형성한 거야. 이미 가족, 친척이 다 귀족처럼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무소불위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자기 가족들만 뽑아오는 그런 이미 천용인, 원피스 만화는 천용인 집단이 된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근데 가족 채용 그걸로 걸렸는데 그때도 사과를 하더니 심지어 그게 징계가 부당하다고 또 불복까지 하죠. 반성하는 게 없는 기관이야. 그리고 또 문제는 자기들끼리만 이미 이루어져서 자기네 맘대로 하는데, 그런데 또 선관위의 또 어떤 특성상 아무도 선관위를 견제하거나 건드릴 수가 없어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거야. 사실 이미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인데, 애초에 상권 분립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도 선관위는 그들의 위에 있던, 구름 위에 있던 천용인이었던 거죠. 무슨 일 생겼을 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요. 어제 그 사태를 중앙선관위에 따지면 중앙선관위 소관이 아니다. 그럼 중앙선관위 왜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해당 관할 선관위에 따지면은 규정이 없다. 규정을 따지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이런 정신 나간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런 정신 나간 기관이 어딨냐고.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법 위에 있고 정치인이 있고 입법 사법 행정 위에 있고 그런 기관을 자기 가족 자녀 친척들만 채용을 하고 책임이 생기면 다 떠넘기는 이런 정신 나간 기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선관위 신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구조와 방향성을 지닌 심지어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조직이 좌파의 편을 들면 좌파가 득세를 하는 거고 우파의 편을 들면 우파가 득세를 할 정도의 그 정도로 막 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자, 좌파에서 허위 정보로 누구를 비방하면은 뭐 처벌한다고? 자, 좌파 정권이야말로 허위 정보로 쌓아올린 정권이에요. 광우병 치료부터 시작해서 불과 몇 년 전에도 뭐 청담동 첼리스트? 청담동에서 누구랑 술을 마셨네 마네 이거 가지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냥 던지고 아무렇게나 던져. 그거를 오피셜하게 던져. 그리고 물어뜯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은 사과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쌓아올린 정권이 허위 사실로 비방하면은 처벌한다고?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요. 이건 이미 선관위를 뒤에 엎고서 자기들끼리 맘대로 해먹으면서 우리 국민의 참여권조차 보장 안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비방하는 건 허위 사실로 남을 막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건 그건 정당한 거고 이 황당하고 참담한 상황을 제대로 상식이 박힌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건 처벌하겠다고? 이미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예요. 독재국가예요. 자, 군사정권 때 그 독재 시절에 운동을 하던 분들은 자유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맞아요. 그때는 그게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좌파는 자기들이 그때 이상으로 독재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명분만 자꾸 그걸로 드러내는 거고. 여러분 지금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번에 이렇게 명백하게 선거 당일날 자기들만 갈 수 있는 곳에 불까지 내고 대체 뭘 태운 건데? 불이 났다니까 실제로. 보수 텃밭인 곳에만 투표용지가 부족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짓을 저질러도 가만히 있을 겁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상적인 세상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